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드리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6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아주 소중한 댓글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전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것을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IJD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건명, 기해, 병자, 경진, 이모, 명조의 장명시는 명조의 부족한 장명을 하면은 될까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자, 장명을 할 때 이 질문을 우리 IJD님께서 몇 번을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또 올려주셔가지고 이번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장명할 때는 용신, 희신 이게 아니라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주학은 균형의 학문이에요.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주에 부족한 오행이 어떤 오행인가를 봐가지고 그거를 채워줌으로써 사주가 평평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균형을 잡은 게 좋다는 얘기죠. 자, IJ리님께서 올려주신 이 명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이 사주인데요. 기해년, 병자월, 경진일, 이모시에 태어났는데요. 올해 신생아 같아요. 자,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행이 분포부터 봐야 되겠죠. 자, 일간이 내 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경금은 큰 쇠죠. 큰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흑이 내 편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비겁인 쇠는 본인 큰 쇠 말고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다음에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영간, 기토, 일지, 진토, 큰 흑이 있네요. 큰 흑, 작은 흑.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의 무토, 차수고 그 다음에 오한의 기토에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이라고는 기토하고 진토 뿐이네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흑들이 있고 요거는 지장간의 흑들은 힘을 발휘한지 보자고요. 나중에. 그럼 내 편은 나와 있는 거는 기토하고 진토 뿐이라 사주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재성, 관성이라는 얘기죠. 식상은 뭘까요? 쇠가 생겨진 오행이니까 물, 재성은 나무, 그 다음에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식상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월지의 자수, 큰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까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식상이 물균이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많은 것 같죠? 겨울 태생이고. 다음에 재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나와 있는 거는 저저흡초 사주팔자에 지장간, 해중의 간목, 그 다음에 진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병화, 그 다음에 시지오와 큰 불, 작은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는 없고. 상대편이 상당히 힘이 강하죠. 특히 물기운, 해수, 자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과 작은 물, 그 다음에 불기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주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흑기운이 진토, 기토가 있지만은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지금 뭐죠? 해수, 자수, 임수 합쳐져서 물기운이 가장 강하네요. 금생수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물기운이 가장 강하니까 이름에다가 물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또 물을 생겨주는 쇠기운을 넣어도 안 되겠고요. 자, 사주에 흑기운이 있죠. 진토하고 기토가 있지만은 이 많은 물에 거의 흙탕물이 되네요. 진토는. 그러면 진토가 흙탕물이 돼서 죽기 전에 자진 반합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흑기운이 이 지장간에 있는 해수 안에 무토, 그 다음에 오한의 기토도 마찬가지 이 많은 물에 거의 쓸려 내려가는 형국이네요. 그래서 흑기운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나무기운이라고는 해중의 간목하고 진토 안에 을목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거의 썩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기운이 부족하네요. 흙하고 나무기운. 나머지 불은 큰 불, 작은 불이 있어가지고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목생화를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흙하고 나무를 이름에다가 넉넉히 넣어주면은 균형을 제대로 잡겠네요.
흙은 물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나무도 이 물을 빨아가지고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져가지고 소통으로도 좋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정격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정격사주도 사주의 부족한 기운, 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로 정을 했다. 쇠하고 물로 정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나무, 불, 흙 뭐 이런 거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이름은 균형의 학문이다. 사주학은 균형의 학문이다. 그래서 부족한 기운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야 부족한 게 뭐고 너무 많은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잘 풀어야 이름도 잘 짓는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김춘자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자주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분이죠. 기다리게 되는 월요일입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내주신 숙제는 토국수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주로 보입니다. 다행히 묘술 합파로 일간을 도와주고 조우도 해결해 줍니다. 영신은 나를 도와주는 묘목으로 보고요. 희신은 경금이 오면 토생금, 금생수로 통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떡은 있다고 보이고요. 자식 떡은 없어 보입니다. 월요일 기다리면서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사주 맞추기 34번째. 이 여자분 남편 덕이 어떤가요? 에서 나온 사주입니다. 이번 주에 올라왔던 사주 맞추기였죠. 여기 중에서 전문 중에서 다른 거는 전부 월요일 날 답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묘술 합파 있죠. 합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간합이든 지지합이든 합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분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주를 보면은 연지와 월지의 묘술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김춘자님은 합파가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합이 돼가지고 어떤 오행으로 변할 때는 그 변한 오행이 주변에 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묘술 합파가 되려면 주변에 불이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많아야 되고 또 사신합수다. 그러면 이 사신합수가 물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임술년, 계묘월, 무자일, 무엇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상당히 물기운이 많습니다. 임수, 계수, 자수, 큰 물, 작은 물, 자수까지 합쳐서 가장 결정타는 뭐냐면은 이 오화가 좌우충으로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물들이 쏟아지면서 이 나무가 물을 빨아주면 좋을 텐데 물을 빨아주고도 이 나무가 남는 물이 이 오화를 꺼뜨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우충이 돼버리다 보면 햇빛이 사라지다 보면 흙들은 전부 축축하게 돼가지고 이 흙들은 물이 스며들면서 절벽한 흙, 젖은 흙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절벅저벅한 흙. 그러니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묘술 합파가 성립되려면 불이 성립되려면 목생화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술토 안에 정화가 있죠. 원래 묘술 합파의 정의는 이 묘목 차은나무가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생겨주면서 목생화로 불기운이 일으키면서 묘술 합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성립됐는지 보자고요. 자, 위에서 계수, 임수 쏟아져 내리죠. 자수까지 있고. 그러면 이 묘목이 어떻게 되나요? 젖겠죠. 젖은 나무 술토 안에 있는 정화에다 던져주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정화가 꺼지겠죠. 그리고 이 술토 안에 있는 정화도 임수, 계수가 쏟아지면서 이 술토가 이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 스며들게 되면 술토 안에 있는 정화도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사주는 불기운, 사주팔자에 불기운이라고는 오화 하나 있었는데 술토 안에 정화 있고요. 이거 꺼졌고 시지 있는 오화 꺼졌고 술토 안에 있는 정화, 임수, 계수가 합쳐서 쏟아지니까 이 정화도 거의 꺼져간다는 얘기예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묘목도 젖어버리고 그래서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묘목이 생겨줄 때만 묘술 합파가 성립되는데 이 사주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물기운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불로 변해가지고 이 물한테 두드러 맞을 일이 없죠. 그래서 합이 안 되고 술토 안에 정화도 소멸, 묘목도 젖어서 묘술 합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 지지에 사신 합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신금이 어차피 금생수를 해가지고 물하고 한 통속이 되지만 사화는 큰 불은 신금하고 합수해가지고
물이 돼야 되는데 부담이 되죠. 주변에 이렇게 물균이 많다면 물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변하겠지만 주변에 나무라든가 불이 있으면은 또 흙이 많다든가 그래버리면 사진 합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합이나 청간합을 볼 때 항상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그 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합을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 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언급하려고 이 사주를 가져봤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하와이 알로하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예시에 나온 시어머니 사주에서 물이 너무 많은 물바다 사주로 나무들이 불어서 약한 사주로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실전 111번 자식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나잘난 박사 여자분 사주에서 나온 거죠. 자, 사주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물균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나무가 약해진 거 아니냐?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질문이었죠.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모년, 이민월, 무진일, 계유시 태어나신 분인데요. 자, 물균이 상당하죠. 임수,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토생금까지 받은 계수까지 물균이 제법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 편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주가 강사주가 됐죠. 임목까지 합쳐져서. 그리고 진토도 거의 물 때문에 흙탕물이 되기 싫어서 진유 합의되면서 세기운이 되면서 토생금이 아니라 진유 합의되면서 금생수까지 지준이 사주가 내 편이 진토도 내 편으로 들어가고 요금도 내 편. 그러다 보니 남의 편이라고는 오화 하나뿐인데 오화도 물에 거의 꺼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최강사주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의미는 뭐냐면 이 임수가 간목에 전해주니까 간목이 상당히 썩어가고 그래서 부목이 돼서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 보면은 임목까지 있어요. 큰 나무. 이게 큰 나무가 임목도 물, 그 다음에 간목도 물을 많이 설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는 얘기죠. 만약에 일간이 을목이었다. 이렇다면 상당히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 사주가 강사주는 이론적으로 최강사주는 됐지만은 질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나무가 자라려면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 그 다음에 뿌리박을 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불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죠. 그러니 나무의 생장성가 안 좋은 그런 사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최강사주지만 일간의 질이 별로 햇볕을 못 보기 때문에 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많은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데 이 임목이 많이 받아주기 때문에 간목도 숨을 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목도 여기 임목 안에 있는 무토한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임목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났겠죠. 이 임목이 없고 다른 게 있었으면 이게 부목이 돼서 떠나가서 정말 안 좋은 사주가 됐을 텐데 그나마 임목이 물을 빨아줘서 같이 빨아주고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강한 사주는 최강사주는 됐지만 질이 별로 안 좋다. 자, 이렇게 강사주가 되면서 질이 안 좋게 되면은 질이 강사주면서 질이 좋다. 햇빛도 받고 이렇게 질이 좋은 일간이 되면서 강사주가 됐다 그러면 강한 기질이 좋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하니까 약한 너희들한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베푸마 이런 성품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하면서 물에 거의 이 나무가 썩어가고 있죠. 햇빛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사주들 불이 소멸되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이러면 강사주가 안 좋은 질이니까 이 강함이 안 좋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강함을 내가 내세워가지고 너는 내 말을 따라 나를 따르라 나를 안 따르면 너희들은 죽어 뭐 이런 이기적인 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행의 질이 강하면서도 이렇게 질이 안 좋게 되면은 오행의 질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강사주지만은 불기운이 이렇게 없는 나무가 성장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사주에 큰 불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통관이 돼버리는 사주는 성격이 덜하는데 통관이 안 되고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 많이 먹고 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의 강사주는 강사주지만 일간의 질이 별로 안 좋구나. 요거를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부목이 될 수 있는 거를
이 인목이 잡아줘서 그나마 다행이란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강사주는 강사주만 일간에 질이 안 좋은 강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주에 올라오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댓글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